자, 검찰 측에서 드디어 뭔가 작정을 했습니다. 김호중의 구속 기한을 19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 측에서 김호중의 구속 기한을 19일까지 연장 신청을 했을까? 사실 이 김호중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극소수의 팬덤과 일명 극성 팬이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의 대립이라고 해야 할지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기사를 봐도 김호중 영구 퇴출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놈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 저도 100번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김호중 사태는요, 죄를 지은 본인이 진심 어린 사죄와 자숙, 나아가서 극성 팬들의 무지성적인 옹호 때문에 사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부서지고 있다. 전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글에 답변을 남기는 KBS마저 어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호중 사태 몇몇 분들 여전히 그만 올려라, 그만 얘기해라 하는데, 김호중 본인이 제대로 된 사죄와 사과, 또 사회적인 피해가 어디 이만저만이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 사태가 커지다 보니 오죽했으면 검찰 측에서 구속기한을 19일까지 연장했을까요? 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조사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 공식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보니 김호중이 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치소에는요, 보통 구속기한 연장이 잘 안 됩니다. 웬만해선 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된다라고는 할 순 없지만, 이 어느 정도 구치소에 있는 기한 동안 정말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다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징역형에 대한 또는 벌금형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김호중 사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구속이 됐고 굉장히 빠르게 구치소로 이감이 됐죠. 자, 근데 7일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서 부장검사가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기한을 연장 신청을 검찰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원래 9일 만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호중의 구속기한이 9일 날 만료돼서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중의 구속기한이 19일까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장 신청을 하여 원래 7일 기준으로 이틀 뒤면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 김호중이었는데, 검찰이 이걸 연장 신청을 하여서 11일 더 늘린 겁니다. 검찰은요, 소속사 직원에게 김호중을 대신해서 자수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대표죠, 이광득 대표와 이 본부장까지 구속기한 연장을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명 김호중 3인방이죠. 이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관계자가 너무나 많고 사안도 복잡하여 조사할 게 많았다 라면서 기한 연장의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사할 게 많으니까 19일까지 구속기한 더 연장시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어쩝니까? 아마 김호중의 극성 팬들, 또 나아가서는 김호중 본인도 이제 이틀만 지나면 나 출소할 수 있다, 이제 구치소 나와서 어느 정도 조사받았으니까 결과 발표 나올 때까지 편안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을 버텼을 거란 말입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9일날 구속이 끝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치소라는 게 원래 그래요. 구치소라는 형태 자체가 교도소처럼 징벌을 받고 나서 수감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조사를 위해서 이 도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잡아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사를 하기 위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있는 임시 거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체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징역형이 떨어지고 나서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로 오는 경우도 존재는 하는데 김호중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형태처럼 일정 기간만 구치소에 이감되어 있다가 조사가 끝나면 풀려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게 많아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버리게 됐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김호중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뭐 독방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특혜니 뭐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독방이 특혜라고 가정을 해도 집에서 등 따시게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과 이 구치소 안에서 독방 그 1.5평짜리 방 안에 갇혀 있는 것과 어디 같겠습니까? 검찰이 오죽했으면 연장 신청을 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는 9일날 출소될 뻔했었던 김호중 본인이 이제 19일까지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 따라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김호중 본인이 최초에 들어가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 10일이 9일날이 되면서 모두 채워질 수 있었는데 이게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됐을 경우지만 만약 받게 된다면 또 10일이 연장되는데 이게 최장 10일이에요. 뭐 2, 3일도 아니고 최장 기간으로 10일을 더 검찰이 연장을 시켰다라는 건 작정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호중만이 아니라 나머지 대표와 또 나아가서는 본부장까지 다 함께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검찰 측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음주 회피의 정석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중식의 꼼수를 막아야 한다라는 뉴스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김호중 사태를 가지고 정말 창창한 청년의 미래를 그냥 무참하게 짓밟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이게 정해져 있는 김호중의 말로인데 이걸 마치 굉장히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올린다라는 식으로 또 굉장히 이 제대로 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정당한 비판을 가지고 이상한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음주운전 회피의 정석이 되고 만 겁니다. 김호중식의 꼼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번 사건이 음주 회피를 하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의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종합 세트로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메모리 카드를 삼켰죠.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언도 했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또 술을 마셨죠. 자, 이 모든 것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종합 선물 세트였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찰 측에서 작정하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본인은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 되고 말았다. 결국 19일 날 어찌됐건 김호중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팩트라고 보여져요. 몇몇 분들은 아니 이거 구속돼가지고 바로 교도소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뭐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구치소는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검사가 끝나고 나는 19일에는 김호중 본인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는 만약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뭐 구치소로 다시 올 수도 있고 교도소로 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김호중 본인은 범죄자로서 다시 구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검찰 측과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여부를 떠나서도 이건 징역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호중이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검찰에서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징역 살아야 합니다 라고 판사에게 검사가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김호중에 있는 이 변호사가 어디 평범한 변호사입니까?
엄청나게 변호를 해서 그것을 집행유예 정도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여부까지 확실시 되어야 이 집행유예라는 것으로 낮출 수 없게끔 확실한 징역형 선고를 김호중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김호중 측의 변호인단도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김호중 입장에서는 이번 19일 날 출소를 하게 될 경우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잠깐 볼 수 있는 바깥빛이 될 거고요. 만약 이번 사태를 음주운전을 잘 무마시킨다면 그 이후로 김호중 본인은 이런 구치소와 같은 교도소와 같은 생활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되면 그게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호중식 꼼수, 음주운전의 회피의 정석이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사할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또 잘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또는 김호중 본인에 대한 자백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구속 연장 신청이 됐으니까 뭐 정의 구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조사를 할 것이 많다라는 건 아직 명확하게 김호중을 내보내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검찰 측에선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10일, 앞으로 19일까지의 이 조사 기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 김호중 본인에 대한 명명백백한 음주운전 자백 또는 거기에 대한 관련 증거가 나왔을 때 아마 검찰과 경찰이 자신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전체 방송사에서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흔적 자체를 지우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것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송사는요, 다시 보기를 삭제하고 소속사는 폐업 직전입니다. 구속된 김호중의 구치소 박현실은요, 이렇듯 살풍경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결국 구속되고 나자 이제 김호중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KBS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MBC가 가세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 역시 이 움직임에 어떻게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KBS는 이미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했고 MBC로 확산되어 각종 OTT와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구해줘 홈즈 방송편 전체를 통삭제했습니다. 방영 회차 전체를 드러내는 배경에 대해 MBC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전부 다 김호중이 출연한 것들이랑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MBC에 앞서 이번 파문과 관련 출연 분량 지우기, 나아가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에도 나선 KBS가 사실 김호중의 팬이 단 이 엄청난 좀 용서해줘라 라는 글에 대하여 변함없다 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여전히 많은 대중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김호중의 파장은요, 그의 소속사 명운에도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제 수많은 연예인들이 전부 다 계약 종료를 선언해버린 상태입니다. 6일 날짜까지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연예인들만 5명이 되고 있다고 해요. 남아있는 소속사의 연예인들도 하나같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되었죠. 결국 이번 사태의 큰 공로는요, 바로 CCT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CCTV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과 소속사의 많은 행태가 아마 드러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CCTV가 많다라고 제가 이미 김호중 사태가 최초의 보도가 됐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나중에 조사했을 때 하나같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과연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 건지 아니면 진실인 건지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같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김호중 자체를 꼼짝 못하게 한 이 CCTV 8,000개의 눈이라고 합니다.
경찰은요, CCTV로 잡아낸 이 검거율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2만 명. 여기 보면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하여 압구정 101번, 106번, 107번 카메라 봐달라. 이쪽으로 도망갔다. 자, 누가 차량을 훔치려는 신고 자체도 실시간으로 잡아냈을 정도로 오늘날 CCTV가 없는 방법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번 김호중의 사태도 이 CCTV가 결국 잡아내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의 거짓말이 아마 많은 대중들에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칼럼도 등장합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으니까. 영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임영웅 가수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임영웅 가수의 사태를 빼고 본다 하더라도 김호중 사건을 보며 허탈함을 느끼는 건 팬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콘서트를 예약하고자 총각을 다투던 그들의 가족도 당사자도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호중이 아닌 임영웅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다. 아니, 만약 모친이 김호중의 열렬한 팬이었다면 난 그런 모친이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할 수는 없겠다 싶었다. 음주사고 이후 뻔한 거짓말로 무마하려 했던 김호중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그의 열렬한 팬을 제외하면 여론도 돌아섰다. 아마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왜곡된 믿음이 최악의 행동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공연장 바깥의 수많은 존재에 대해선 간과한 것 같다. 팬덤만 바라본 김호중은 애초에 영웅이 될 수는 없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김호중 사태의 쟁점은 바로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김호중만이 이것을 모두 다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최악의 사태로 끌고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경찰서라던가 구속되는 연예인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던 연예계의 이 많은 사건들이요,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게 정치권을 은폐하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라는 그런 황당한 괴소문까지 떠돌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사태 속에서 역시나 이 김호중을 응원하는 열성 팬들의 문화 심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화평론가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태에 특히 팬덤 현상은 전형적인 문화 심리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심리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의 스타가 범죄를 저질러도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명 후광 효과라고 해요. 어떤 게 마음에 들면 나머지 모두 다 마음에 들어 보이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김호중의 노래를 좋아하는 김호중의 팬덤은 김호중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닐 거다,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취하고 나머지는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편집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리에 빠지면요, 외부 전가 행위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김호중을 황색 저널리즘의 왜곡된 보도에 따른 희생자라고 여긴다라고 합니다.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극단적 팬덤은요, 궁지에 몰릴수록 극렬함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소수에게 몰린다라는 생각이 있을수록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니 지금 김호중을 추종하는 극성 팬 소수의 인원들이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중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기사의 악플을 집단적으로 도배를 한다라고 해요. 제 영상에도 이런 악플을 다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삭제하고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여전히 너는 뭐하는 인간인데 김호중으로 돈 벌기 위해서 올리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사태는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팬덤은요, 파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평론가분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팬덤이 유지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김호중은 복귀할 거다라는 저의 의견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진정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김호중의 사태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피해, 희생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김호중, 이런 민폐가 진성까지 불똥이 튀었다. 진성의 빅쇼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투병에서 살아난 불사조와 같은 인생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큰 응원을 받았던 가수 진성 씨의 진성 빅쇼,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성 빅쇼를 김호중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거센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결국 선배 가수 진성에게도 M1 불똥이 튀고 말았다. 알고 보니까 KBS가 여러 가지 김호중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 중에 결국 진성 빅쇼 역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설날 특집으로 진행됐던 이 진성 빅쇼, 역경을 뚫고 40여 년 만에 성공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 엄청난 빅쇼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는데 이 당시 때 김호중 본인이 게스트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내가 바보야를 함께 불렀는데 당시에 진성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며 평소 아끼는 후배 김호중에 대한 칭찬을 당시에 쏟아냈는데요. 문제는 김호중 사태가 이번에 벌어지게 되면서 선배 진성의 이름을 딴 이 설날 공연 역시 악영향을 미치며 또 한 번 민폐 이미지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이렇게 등장을 했었어요. 함께 노래도 불렀고 자신은 진성 선배님에게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KBS의 손절은요. 여기까지 손이 미치게 된 겁니다. 아마 이것을 이 김호중이 등장했던 분량을 덜어내고 싶었을 텐데 이미 OTT에 올라간 영상을 편집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도 한번 올라가고 나면 어느 정도 편집은 할 수 있지만 통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OTT 서비스는 오죽하겠습니까? 유튜브하고 아예 시스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예 그냥 삭제 조치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트바르트의 반성과 인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한 번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인기가수 반열에 오른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결국 뒤늦게 인정을 하면서 이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사과와 언행으로 대중의 싸늘한 여론을 자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인으로서 자숙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기대하던 여론에 기름을 부어버리게 된 거죠. 혐의가 뚜렷해지고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자숙과 반성의 면모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여론에 휩싸이자 기념물이 철거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문이 삭제되는 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의 명성이 결국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했던 건가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언행이나 잘못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 품성은요, 하루아침에 체득되지 않는다고 해요. 재능의 특출나고 기부를 많이 하면 휴머니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성품, 인성이라고 하는데 김호중과 극성 팬들은 긴 세월의 새로운 성장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변명과 핑계가 섞여있는 사과문과 입장문은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김호중 본인과 그의 팬덤이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이런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에게 계속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인가, 많은 분들이 당시에 굉장한 분개함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참 황당한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공연하고 싶어도 꼭 지금 했어야 하냐.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친구 입장이 어떤지 좀 봐라. 등등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보석금, 위약금 꼭 보태줘라. 이런 얘기를 당시에 쏟아내면서 이 김호중 팬들의 선을 넘은 이 도 넘은 행위가 극에 달했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불쌍하다. 한 번의 실수 가지고 생매장 당했다. 자, 그러자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쏟아냈죠. 뺑소니가 어떻게 한 번의 실수냐. 팬들 정말 무섭네. 임영웅이 무슨 죄냐. 자, 김호중 팬들이 지나친 옹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팬카페에는 얼마나 지쳐 있었다면 그랬을까? 뺑소니를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돼서 눈물이 날 것 같다. 무너지지 말고 힘내시길 바란다. 가수님 응원한다.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급기야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가 이제 활용 정점을 찍게 된 거죠. 결국 이게 어땠습니까?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뭐 100억 원을 기부했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100억 기부가 알고 보니 어땠습니까, 여러분? 75억 원어치가 앨범 기부가 됐었죠? 제가 아마 유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100억 기부했으니 봐달라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앨범을 75억 원어치를 보냈다. 와,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이 앨범 플라스틱으로 된 CD이기 때문에 특히 CD는요. 재활용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플라스틱하고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폐기물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냥 완전 쓰레기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앨범 75억 원어치를 보내놓고 100억 기부했다 라고 말을 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75억 원어치 일단 김호중 본인이 벌어들인 이 당시 때 앨범 수익만 해도 75억 원어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하게 말해서 원가가 진짜 뭐 마진율이 한 50%라고 해서 CD 한 장 팔면 50% 남겼다라고 가정해도 75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면 이게 돈이 30몇 억이 훌쩍 넘습니다. 대단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이 대단한 수익 때문에 김호중 본인이 이번 사태에 그렇게 뭐랄까요, 좀 포기를 못했던 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00억 기부를 얘기하면서 임영웅 가수에게 돈을 보태라라고 주장하기에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임영웅이라는 가수 자체만 좀 살펴보자면 출연료 전액을 스태프들에게 전달해줘라. 쉽게 말해서 과거 KBS 단독쇼를 했을 때 자신의 출연료를 전액 스태프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임영웅 가수만이 아니라 과거로 들어가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미스터 트롯에는 탑7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탑7. 탑7이 뭡니까, 여러분?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김호중. 자, 이렇게 7명이 만들어낸 미스터 트롯 출신의 트롯맨들이죠. 2020년도에 정말 인기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탑7 멤버들 다 활동 안 하나요? 쉬나요? 다 활동 잘하죠. 트롯계의 아예 역사의 한 획이 아니라 방벽을 세워버렸습니다. 방벽이 무슨 말이냐? 이들의 인기와 기록을 그 후발주자들이 감히 쫓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김호중만이 전혀 다른 행보를 지금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씩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임영웅 가수 같은 경우는요, 광고도 굉장합니다. 근데 이 광고 업계에서도 임영웅 가수는 지금 뭐 엄청난 활약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료만 해도 수십억 원대를 벌어들이고 있죠. 임영웅을 롤모델로 선정하거나 콘서트 등을 열 때 지역 경제가 활성된다라는 일명 히어로노믹스라는 것조차 현상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 파워가 굉장합니다. 하지만 김호중은 어떻습니까? 스타 마케팅에 어두운 이면이 있다라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스타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처지에 만약 놓이게 되면 해당 스타를 모델로 채용한 기업은 이미지 실추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김호중을 모델로 내세웠던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쌀리터는요, 자사 홈페이지에서 김호중의 사진을 모조리 삭제했고,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시 역시 김호중의 KBS 편스토랑에서 선보인 메뉴를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김호중 사태가 광고업계마저도 큰 타격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탑7 멤버들의 눈부신 행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최근 물론 탑7 멤버들 모두가 순탄하게만 수년간의 방송 활동과 자신의 가수 활동을 해왔던 건 아니에요. 영탁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막걸리 한 잔, 상표 때문에 굉장히 진짜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소송 항소심도 승소를 하면서 결국 이 영탁님의 법정 승리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예천양주 막걸리와 함께 엄청난 분쟁이 있었고 당시 영탁님에 대한 엄청난 막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는데 저는 그때 영탁님의 사건을 딱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이거는요 김호중 사태와 다릅니다. 이건 상표권 소송 분쟁이었죠. 그리고 각종 낭설이 너무 많았고 팩트체크가 되지 않았던 소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승소를 했잖아요. 김희재님은 어떻습니까? 김희재님도 기존에 있었던 소속사와 이 공연에 있어서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어요. 김희재님 같은 경우도 이전 소속사의 이 모코 ENT가 사실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것 등으로 이 소속사의 대표가 김희재 행사장의 1인 시위, 트럭 시위, 현수막 배치 등으로 주장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이 탑7 멤버들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호중처럼 이 범죄자로서의 행보를 보인 적은 적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민사 관련된 소송들은 몇 개 있었죠. 하지만 김호중 같은 경우는 형사권 소송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도 김호중 혼자만이 아니라 소속사의 직원들이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은 이것을 두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글쎄요, 이런 사태를 야기라도 했다시피 김호중이라는 사람은요, 과거 탑7 멤버들이 선발되고 나서 그 직후에 이 뉴에라 프로젝트가 이들을 담당하려 했는데 김호중만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탑6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이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탑6라고 하냐? 탑7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탑7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지 않고 김호중은 이 당시 때 생각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탑6 멤버들과는 다른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탑6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호중을 빼고 나머지 멤버들로만 매니지먼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결국 불화설이 불거졌던 김호중과 결별이 선언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때 보면 탑7의 매니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가 김호중과의 결별 소식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호중만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개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냥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머지 6인 탑6 멤버들을 데리고 이 방송 활동을 해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미스터트롯 제작진과 김호중은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토크 콘서트에서 김호중 사진이 빠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사랑의 콜센터 1회차 때도 김호중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김호중의 팬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임영웅의 신곡 발매와 음악방송 첫 출연에 초점을 맞춘 글이라서 오해가 생겼던 것 뿐이다 라고 불화설을 일축시켰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김호중만이 이 탑7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영리한 거고 어찌 보면 좀 야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결국 탑7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김호중 본인은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김호중이 빠진 탑6 멤버들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그리고 TV조선에 힘들었던 단연간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각자 개별 활동을 하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일각에선 나왔지만 너무나 자리를 잘 잡았죠. 스타들입니다. 슈퍼스타들. 그 중에서 임영웅 가수는 독보적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동원 군은 또 아이돌 못지않은 활동과 활약을 하고 있고, 이찬원님과 장민호님은 예능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영탁님은 임영웅님처럼 굉장한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걸어갑니다. 김희재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각종 행사와 더트로쇼 방송 고정 MC 역할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7명 중에 김호중만이 유일한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형사권에 위배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자. 만약 징역형이 떨어져서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탑7 멤버들이라고 했었던 과거조차 삭제해야 될 만큼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됩니다. 애당초 과거에 건달설까지 있어 왔던 김호중이 탑7 멤버였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사실 당시에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범법자, 범죄자가 됐으니 함께 거론되는 것조차 탑6 멤버들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소송전이 끝나고 나서 최종 판결이 나오고 김호중 본인이 벌금형이 될지 징역형으로 교도소를 가게 될지에 대한 결과는 아마 이르면 한 두 달, 세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정말 이게 늘어지게 된다면 연말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구치소를 갔다라는 건요, 2달 안에 어느 정도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늦어도 여름 전까지는 김호중의 확실한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야, 이미 구치소에 수감이 됐음에도 이렇게 많은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우는 정말 쉽게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정치인들만큼 기사량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니까 소속사부터 방송국에 모교까지, 모교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죠? 맞습니다. 본인의 팬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기적인 범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소속사는 폐업 수순을 밟았죠. 방송계와 모교는 김호중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죠. 김호중과 관련한 임직원 중 일부는 죄가 있지만 소속사 아티스트들은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전부 다 지금 계약 해지를 했잖아요. 더불어서 방송사에서는 김호중이 나왔던 해당 방송분을 다급하게 내렸고, 김호중이 자랑스러운 학교의 졸업생이라고 여겼었던 모교에서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큰 피해로서 사태가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모든 연예인들은요, 자신들이 막 입장문을 공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김호중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거대하고 커다란 나비 효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김호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김호중 사태가 사실 잠잠해질 수가 없는 이유가 KBS 역시 김호중의 출연을 금지시킨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해제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김호중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출연 정지가 해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처럼 징역형의 확률이 높을 경우, 징역이 확정될 경우 김호중 본인은 아마 영구 정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인격 형성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본인과 함께 활동했던 미스터트롯 탑7의 멤버들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멤버들이 구설수 하나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해명을 했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고 사죄를 하여 국민분들께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김호중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탑7 멤버 중에 가장 많은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이나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뭔가 찜찜한 결말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건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나 언론 기사만 찾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본인은 탑7 멤버들 중에서도 어린이의 인격 형성과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인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쓰릴 수밖에 없는